MMPI 같은 경우 그렇다 아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성을 보여버려요. 또 에나 아니요 일정한 방향을 정해서 응답해버려요. 아니요 아니요. 내적 심리 상태와 무관하게 협조를 반응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또 투사적 검사의 장점과 단점 이런 식으로 운영되거든요. 10권 경청 기법 중에서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을 멋멋이라고 하고 알기 쉬운 말로 풀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멋멋이라고 한다. 이것도 별표 3개. 네, 반영, 반사해 주니까 반영, 리프렉션.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니까 다시 말해준다. 재질술. 20번. 담 상담 사례에서 심리 상담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비참한 기분이겠네요. 제 친구가 어제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가 당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요? 지금 앵무새처럼 되돌려주네. 이게 이제 재진술, 그, 그 내담자의 생각을 요약해서 들려주는 것을 재진술, 다른 말로 환원하기. 내용이나 의미를 반복하거나 바꾸어서 말한다. 진술과 비슷하지만 더 적은 단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한다. 간접적,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내담자가 말한 내용과 전에 다루었던 내용과 관련이 있다. 비슷하지만 더 짧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노트북 배터리도 충전해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다? 네. 선생님들, 10시까지는 전 못할 것 같은데, 핵심, 최신 기출 위주로 하면 되겠죠? 최신 기출. 4시간 꼬박 채우자. 아님 최신 기출 위주로 하자. 자, 우리 왕언니, 고명생 의견 이야기해봐요. 지금 이게 다 해서 2010 몇 년까지 있어, 이게. 몇 가지 넣으시면. 어쨌든 진도 마치면 마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10시까지 하면서 쓰러져 버립니다. 지금도 4시간 해가지고 1시부터 5시까지 계속 교육을 했거든요. 로샤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등이 뻐근하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선생님들한테 다 전달하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2022년 3회로 넘어가서 2021년 1회네. 책하고 다르네. 2021년 1회. 여기 얄롬의 집단치료 이거 같은 경우는 별표 5개, 5개. 이거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집단치료라는 것은 뭐냐면은 1명 이상의 상담자가 5 내지 8명을 상담하는 형태를 말해요. 보통 1대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단치료는 왜 치유 효과가 있는가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계속 반복돼. 먼저 예를 들면 이제 조현병 집단이라고 합시다. 알코올 중독 집단이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집단에 참여한 순간부터 희망, 아까 그거 똑같아요. 정신재활하고 똑같이 희망을 심어주기 때문에 희망 그 자체가 플라체보 효과처럼 발휘되면서 플라체보 효과를 발휘하면서 치유 효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희망, 호프, 보편성, 유니버설리티. 나만 이렇게 환청이 들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들리는구나. 그죠? 저 사람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건 비슷비슷해요. 일단 1차적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고, 타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직업을 갖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사람 생각은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정은 또 가정대로 고부 갈등이 있고, 서로 부부싸움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와서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나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부 워크샵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정말 사람들이 그걸 많이 느낀대요. 아, 저 집도 그렇구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 그죠? 저 집은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그것은 겉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엊그제 TV 보니까 오연수 손지창 부부가 나와가지고 거의 뭐 대화도 안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30년간 알고 지냈대요. 봤어요? 응? 봤어요? 할 말이 없대.
밥 먹었어? 뭐 이런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천하에 행복해 보이지만 정보 전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집단 상담에서 1대1 심리 상담인 경우에는 상담사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집단원이 한 8명 정도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응? 나는 어떻게 문제를 극복했는지, 도움받을 곳은 어딘지. 그러니까 imparting information, 이타주의, 얼트루이즘. 이제 그런 집단 공간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이제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경험이 자긍심을 고양시킨다. 그죠? 나도 진짜 내 생각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또 그런 데 가니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자긍심, 자존감이 올라간다.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은 뭐냐면은 이 집단 상담이라는 게 집단 지도자는 부모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전이 감정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고 부모 같은 어떤 그런 그 느낌을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집단원은 형제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환경에서 자기가 이제 자기 어렸을 때 가정을 재현함으로써 치료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씀. 그리고 사회와 기술의 발달, 모방행동. 거기에서 사회기술을 배울 수가 있고 남들이 잘하는 것 보면 행동을 또 배울 수가 있고 모방, 무조건 따라서 한다는 거죠. 또 대인관계학습, 집단 응집력. 나는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소속함 자체가 치료 효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또 집단에서는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하도록 격려하기 때문에 마음이 후련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실존적 요인. 아무리 상담사와 동료들이 나를 도와줘도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책임은 나에게 있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된다니까 요즘에 이제 원래는 로저스의 상담자의 3가지 조건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변형돼 나오는 거예요 지금. 로저스가 강조한 치료적 조건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하는 그게 같은 말이네 결국은. 3이라고 하면 결국 진공물을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자의 3가지 태도 이렇게 적어도 되고 치료적 조건 해도 이걸 적어줘야 돼요. 5가지가 나올 때는 또 잘 적어야 돼요. 일단 여기는 이제 진공문인데 아까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겹치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 한 회기 때 이렇게 나와버렸단 말씀이에요. 로저스가 제시한 성격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쓰시오 하면은 또 달라요. 답안이 달라져. 두 사람이 일단 접촉 중. 심리적 접촉이죠. 그래서 엔카운터라고 그래요. 우리가 엔카운터 그룹. 일단 두 사람은 만나야 된다. 그리고 내담자는 불일치하고 뭔가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고 상처 입기 쉽고 불안한 상태에 있다. 내담자는 뭔가 취약한 상태에 있고 상담자는 일치 상태. 상담자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실천하고 있다. 상담자는 내적 참조 체계를 경험하며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 존중을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한다. 그래서 이 3번호가 넘버링이 잘못되어 있네. 3, 4, 이게 책이 아니라 편집본이에요. 3, 4, 5번은 진공물로 말하고 있어요. 진실성, 무조건적 존중. 그죠? 5번이 진공무니까 공감적 경청이잖아요. 진공무에다가 5개를 적으라 하면은 필요 충분 조건을 적으라 하면은 이 진공무에다가 접촉 중이어야 된다든지 내담자는 불일치 상태여야 된다. 4개 적으라 했으니까 진공무에다 내담자는 불일치 상태에 있고 상처받기 쉽고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적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약간 변형시켰어 지금. 세계적으로 할 때는 진공무예요. 네개적으로 할 때는 진공무 플러스 1, 2, 6번을 하나 추가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어렵겠죠? 방어기제 별표 3개. 아니지, 이것도 별표 5개야, 이렇게. 아, 3개 정도? 아,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프로이드 정신분석 방어기제 유형 4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4가지를 쓰고 설명. 이런 것들을 틀리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방어기제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딸, 그 안나 프로이트가 일어난 개념으로서 사회적,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성적 충동, 공격적 욕구, 미움, 오난 등을 그런 것들은 인식이 되면 위험으로 인식되고 불안을 일으키므로 이때 불안은 본능적 욕구에 대항한 초자의 위협이 원인이 된다. 불안한 마음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걸 우리 성격에 이제 마음이 불안하면 뭔가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만든다. 마음의 도구. 이걸 방어기제로 한다. 불안을 처리하려고. 불안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억압, 부인, 합리화, 반동형성, 투사, 퇴행, 치환, 보상, 승화. 방어기제는 다 아시겠죠? 억압은 뭐냐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 떠오르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에 저장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최면을 하잖아요. 최면을 통해서 무의식에 감춰둔 그걸 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담자는 꽁꽁 숨기려고 하고 상담자는 그걸 열려고 하니까 한둘의 상자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부인은 뭐냐면은 이제 망각이 아니고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 이걸 없는 걸로 치자. 자, 망각, 억압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인은 없는 걸로 치자. 아닌 걸로 치자. 아들이 죽었는데 안 죽었어. 이런 거고 억압은 아들이 죽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부인은 살짝 눈을 감는 거예요. 살짝 눈을 감는. 아우 갑자기 목이 컬컬하지. 그러네. 합리화라는 것은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이솝우화의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뭐 임상시험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안 한 자신을 자신이 열심히 안 했다고 하면 괴로우니까 어차피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그거 임상심사 공부할 마음도 없었어. 학교 갈 생각도 없었어.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거예요. 반동형성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과 반대로 계부 계모가 배우자의 자식을 자신의 자식보다 더 잘해주십니다. 진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죠? 학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죠. 투사는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 그러니까 투사 별표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필기 같은데. 투사를 많이 쓰면 이제 편집증적 인격이라든지 피해망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퇴행은 어린애처럼 바뀌는 거예요. 심한 좌절을 당했을 때 현재보다 더 유치한 과거 수준으로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대소변을 잘 가리던 4살짜리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오줌을 싸버리는 거죠. 치환. 원래 무의식적 대상에게 주었던 감정을 그 감정을 주어도 덜 위험한 대상에게 옮기는 것이다. 보상. 열등감 심리죠. 자기가 뭔가 부족하면은 다른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성격이 안 좋으면은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지능이 안 좋으면 뭐 외모를 꾸민다든지 뭐 못생겼으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뭐 키가 작으면 성공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은 긍정적인 방어기제겠죠. 승화도 역시 긍정적인 방어기제. 어떤 성적 에너지나 이런 욕구 같은 것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화가가 성욕을 뭐 그림으로 한다든지 공격성이 있는 어떤 사람이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승화가 좋죠, 승화. 요즘에 진짜 성적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상담자와 내담자의 윤리원칙, 기본원칙.
기본 원칙을 쓰고 행동 지침을 쓰시오. 이걸 뭐 별표 하나 정도. 상담자는 윤리문제 기본 원칙.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게 자율성이에요. 선행은 상담자는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내담자와 타인을 위해서. 무해성,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자. 공정성, 모든 내담자는 평등하며 공정하게 대우하자. 뭐 다문화 어린이든지 뭐 그죠? 충실성, 믿음과 신뢰를 쓰며 성실하게 임하자. 이건 뭐 읽어보시면 하고. 집단상 뭐 시험에 나올라나? 행동 지침. 상담자의 한계를 인식하기, 내담자의 요구에 초점 맞추기, 상담자의 가치관 지각하기, 해로운 이중관계 피하기, 마음과 행동을 관찰하도록 훈련하기, 남을 돌볼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기. 얼마 전에 이 책으로 누가 한 번에 합격했다고 메일 하더라고요.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 뭐냐면 이것은 뭐 한 별표 2개 정도. 집단 상담 2명 이상의 집단 리더가 이제 5 내지 8명을 상담하는 거예요. 장점. 그 집단 상담의 치료적 효과와 장점과 단점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달라요. 장점. 대인관계 양식을 학습하고 사회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 아까 그 효과에도 나온 거네, 그죠? 내담자들은 집단 상담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 시간, 에너지,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높다. 한 번에 여러 명을 만나니까. 또 현실적이고 실제 생활에 근접한 사회 장르를 제공한다. 문제 해결적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깊은 사회적 교류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단점. 여럿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단이 있으면 3분의 1은 열심히 하고 3분의 1은 어영부영하고 3분의 1은 뒤처지거든요. 어느 집단이나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특히 아이들은 더 심해요. 그래서 개인적 문제가 안 다뤄지고 몇 사람이 대화를 독점해 버릴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말하라고 자꾸 하니까 비밀 같은 걸 말해버려요. 집단 상담 진짜 양날의 칼입니다. 또 집단 상담에서의 경험과 현실에서의 괴리감. 집단에서는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까지 끝까지 들어주고 이렇게 내 감정을 알아주고 막 격려해 주거든요. 근데 현실에 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에서는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좋은 말 해줬는데 집에 왔더니 남편이 그냥 텔레비전만 버리면서 리모컨만 돌리면서 나를 쳐다보지 않더라. 그 현실은 그거죠.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그 김현수 선지창 거기에서도 그 눈도 안 쳐다본다고 하더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30년 됐는데 눈을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년수 맞죠? 갑자기 만약에 이제 그 집단 상담을 가면은 굉장히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낯선 남자를 만났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오연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조영 교수님 계셨네. 조영 교수님 있는지도 몰랐어. 너무 취했나 봐. 그래서 오연수가 만약에 이제 바깥에 간 거야. 응? 근데 너무 날씬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러면 낯선 남자들이 너무 막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열리면서 막 자기 비밀도 이야기해버리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집에 왔더니 소탁보듯이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바람도 나고 그러나 봐요. 그죠?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여자로 봐줘.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 변화보다는 집단 경험 자체를 원하는 등 주객전도.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집단 상담 가는 것은 변화되기 위해서인데 그냥 집단 그 자체에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갔다 왔다. 이제 요즘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인도에 갔다 왔다. 인도에 갔다 왔다 해서 다 명사가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그 명상 좀 알려줘봐. 아니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제가 인도에서 명상 집단 갔다 왔대. 그러면 나 좀 가르쳐줘 했더니 전혀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그냥 인도 갔다 왔대. 뭐 히말라야 갔다 왔대. 그죠? 그래서 주객전도. 우리가 종교생활도 그러잖아요. 종교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냥 종교생활 자체에 도취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주객전도죠. 또 집단 상담은 훈련받은 지도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전문성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집단 상담은 많이 오네요. 근데 뭐 많이 없어요, 아직.
체계적 둔감법, 이제 개공포 같은 거죠. 체계적 둔감법으로 치료할 때 3단계. 이게 시험에 잘 나왔었어요. 이것도 별표 한 3개 정도. 체계적 둔감법은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이완을 통해 불안을 억제하는 상호 억제 원리. 이게 이제 심리치료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심리치료는 불안한 것을 편안하게, 그죠? 괴로운 것을 긴장을 이완으로, 그죠? 불안을 편안함으로 바꾸는 게 이제 심리 상담의 기본 원리고, 또 여기서 긴장과 불안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몸과 마음은 긴장과 이완은 상호 억제 원리, 상호 억제해야 된다. 그리고 심신상관성, 적어서 심신상관.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돼 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돼 있다. 몸이 긴장되면 마음이 긴장된다. 저도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몸을 좀 펴려고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몸이 이렇게 펴져야, 명상을 떠나서 몸이 반듯하게 펴져야 마음도 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매일 아침에 명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짧게 설문조사. 나는 명상을 매일 아침 한다. 자, 채팅창에. 한다. 나 명상을 매일 아침 한다. 1번. 안 한다. 2번. 나 매일 아침 명상을 한다. 1번. 다 해보세요. 조용히 있으면 안 하고. 이 고명쌤이 이제 할 것 같아. 김희성 쌤이 안 하고. 김신우 쌤이 안 하고. 자,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서울에서 웬만한 화이트 칼라나 지식노동자들은 다 명상합니다. 나는 명상을 대학 때부터 했었는데 요새는 완전 서울은 거의 대중화돼 버렸더라고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래서 명상을 하진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등을 곱게 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호 억제 원리, 긴장과 이하는 상호 억제한다. 심신상관론이 핵심 이론이고 먼저 근육 이완을 한다는 거예요. 근육 이완을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에 힘을 주세요. 힘을 빼세요. 얼굴에 힘을 주세요. 힘을 빼세요. 목에 힘을 주세요. 힘을 빼세요. 어깨에 힘을 주세요. 힘을 빼세요. 그래서 이제 발가락에 힘을 주세요. 힘을 빼세요. 이렇게 해서 먼저 이완 상태의 느낌과 긴장 상태의 느낌을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축 이완 상태에서는 불안이 안 일어나는 것을 먼저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아,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고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이완되는 거 편안하구나. 이걸 학습시켜. 2단계. 개공포라는 거, 개공포. 자, 이 중에서 개공포 있다. 또 설문조사. 재밌네. 여러분이 반응을 보여주니까. 개공포가 있다. 1번. 없다. 2번. 나 괴를 조금 불안해한다. 1번. 아니다. 2번. 개 있잖아요. 개를 불안해하면 더 개가 알더라고요. 저 말티즈 새끼한테도 물려봤어요. 얼마 전에. 한 3달 전에. 개를 두려워하면 개가 더 나를 물어. 더 이제 겁나는 거지, 이제. 원래는 큰 개를 무서워했는데 작은 개도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서 이제 그 개다 그러면은 어떤 거가 불안한가에 있어서 불안 2개 목록. 그래서 낮은 불안부터 높은 불안. 그래서 개 뭐 사진을 보는 건 안 불안하다는 거죠. 뭐 개 영화는 안 불안하대요. 저기 키에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 보니까 뭐 저기 키에누 리브스 영화 있잖아. 그 유명한 영화 뭐 존 윅인가? 하나도 안 불안하더라고요. 걔 영화 보는 것도 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저 멀리서 걸어온다. 약간 불안해. 걔가 이제 막 여기 눈앞에 가까이 나온다. 더 불안해. 걔를 끌어안는다.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이제. 아, 진짜 불안할 것 같아. 제가 생각해 봐도. 걔는 물수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경미한 것부터 심각한, 이게 시험 틀리잖아. 경미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눈을 감고 상상을 통해서 자, 눈을 감으세요. 자, 지금 걔 사진을 보는 당신을 상상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상상한 상태에서 온몸을 이제 릴렉스하게 해요. 온몸을 쭉 늘어뜨리세요. 이완 상태에서 걔 사진을 보는 당신을 상상하세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럼 패스. 그 다음 단계. 자, 걔 영화를 봅니다. 불독이 나오는 영화를 봅니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아, 조금 불안해요. 그럼 더 깊이 릴렉스. 약간 체면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이게 체면 씨가 치료 전문이잖아요. 이게 체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더 릴렉스하게 하는 거예요. 더 릴렉스 한 다음에 자, 걔 영화를 보고 있다. 불안해 안 불안하다. 그럼 더 패스. 걔 영화를 본다.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다. 그럼 더 깊이 릴렉스. 깊이 하는 상태에서 다시 또 걔를 영화를 보는 장면. 그래서 안 불안하다 그럼 계속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걔를 끌어안는다 해서 안 불안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 끌어안는 거에서 뭐 아무렇지도 않네. 아, 나 걔 불안해한 게 걔가 진짜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그 불안한 감정이 문제였네 라고 깨달으면은 이제 이게 바로 심리치료예요. 그래서 심리치료 이게 이런 식으로 심리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어? 그죠? 여기다 눈 감으세요. 이거 하면 체면이에요. 그죠? 체면. 그죠? 이걸 변형시키게 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체면 따로 뭐 심리치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관찰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뭐 이런 거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이제 응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것도 별표 3개.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지난밤에 기이한 꿈을 꿨어요. 제대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군대 치사병으로 있을 때로 돌아갔고 저녁 메인으로 돼지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꿈에서 평소 동물을 죽이는 걸 싫어했는데 선임이 지시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 돼지가 힘이 세더라. 나는 돼지를 찔렀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저는 돼지 목을 한껏 비틀어서 돼지를 목을 깊숙이 찔러 넣었어요. 근데 돼지가 몸부림을 그치고 고개를 돌렸는데 돼지가 바로 형이었다. 끔찍하다. 너무 두려워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상담사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내담자들은 꿈 이야기를 보통 안 해요. 그 상담센터에 와서 그 정신분석은 거의 꿈 이야기로 도배되거든요. 정신분석 하는 사람들은 어젯밤에 무슨 꿈 꿨냐 그 이야기를 거의 많이 해요. 내가 많이 봤어요. 정신과 의사가 쓴 차트를 보면. 근데 우리 보통 이제 나는 정신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꿈 이야기는 어쩌다 한 번씩 하지 거의 안 해요. 근데 정신분석이 모양이지. 자,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그 반영 반응을 해보시오. 이거에 반영 반응. 리프렉션. 반영이다 그러면은 뭐 태도의 반영, 뭐 생각의 반응, 행동의 반영이 있지만은 보통은 뭐 감정을 반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마다 조금 달라요. 왜 그런지. 그래서 당신은 어젯밤 꿈꾸고 나서 그 많이 두려웠나 봐요. 꿈 내용 때문에 지금 많이 두려우셨나 봐요. 직면은 뭐냐면은 직면은 그 상담 이론에 입각해서 그 이론에 입각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면에 있어서 그 정신분석적 입장이 있고 인지치료적 입장이 있고 뭐 로저스식의 자기 그 인간중심 이론이 있는데 그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당신은 평소 형을 미워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미워하는 마음이 꿈으로 나타난 건 아닌지요. 당신의 미워하는 마음이 투사된 건 아닌지요. 딱 이렇게 그 이렇게 뭐랄까 딱 지적질하는 직면이 이제 대중용어로는 지적질이에요. 확 찌르는 거야, 확 찌르는 거. 따끔하게 그죠? 주사를 놓는 거지. 한마디로 마음의 주사. 그래서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아플도록 하면 안 되고 좀 이제 친해졌을 때 상담자가 되자 라포가 형성됐을 때 내가 어떤 말 해도 받아들일 때 해야 되는데 처음 왔을 때 당신이 형을 싫어하니까 꿈에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끔찍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단계, 중기 정도. 제준술은 뭐냐면은 어젯밤 꿈에 돼지인 줄 알고 찔렀는데 형이었다는 거군요. 짧게 이제 그 요약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원, 죠? 요약해서 그것을 요약해 준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로 바꿔서 단어를 바꿔가지고. 근데 이제 재진술을 길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조금 요약을 해야 된다.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지만 요약.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조집단의 1차 듣기는 원포드가 제시는. 뭐 이런 것을 읽어보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자조집단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AA를 떠올립니다. AA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모임에서 많이 효과를 본대요. 자조집단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뭐 조현병 환자 모임, 뭐 사별한 사람들, 뭐 배우자가 사별한 사람들의 모임,
코로나 때 뭐 죽은 사람들의 모임, 뭐 압구정 사건에서 뭐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비전문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집단 성원 개개인이 도움을 얻는 모임이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 쓸 때 정리를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쓰고서 예를 들면 이렇게 써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뭐 알코올 중독 환자 집단이에요. 서로 만나가지고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정서적 지지. 이번 주에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우리 한 잔, 알코올 중독자들은 한 잔도 입에 안 대기 운동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 너 한 잔도 입에 김씨라고 그러고. 그래서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는 익명이니까 이름을 안 대. 그냥 창피하잖아요. 김씨, 이씨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 김 선생님 이렇게. 술 한 잔도 입에 안 댔어? 나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날 만취해버렸잖니. 뭐 이래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수다 떠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문제를 직면하고 극복한 역할 무대. 이제 나와가지고 저는 알코올 김입니다. 저는 원래는 그 천하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렇게 해서 극복했습니다라고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서로 돕고 사교, 소셜 릴레이션십, 뭐 친분 모임이라는 거죠. 또 이제 거기에서 뭔가 숙달감과 통제감도 느낀다. 이거는 읽어보기 마시고 그냥, 이런 것은 뭐 읽어놓으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생각나면 적으면 돼요. AA? 자조 모임? 알코올 김? 저는 알코올 김입니다.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저쪽 포항에 있을 때 설림병원에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 그래가지고 앉아있고, 저는 알코올 김입니다. 저는 알코올 입니다. 이러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진짜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이. 술값이 없어가지고 장롱을 끄집어가지고 장롱 끝에 500원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소주 마시러 갔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막 숨겨놓고 막 여기다 숨기고 저기다 숨기고 그죠? 종결은 이제 한 별표 이제 2개 정도. 종결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종교를 준비할 때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종교를 준비할 때 종결평가에 종결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결평가에 유용한 영역. 그럼 어떻게 상담자가 이제 종결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져야 돼요. 내담자들하고는. 언제가 헤어질 때냐 이 말이에요. 그럼 초기 면담에서 처음에 우울하다고 했는데 우울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헤어져야 돼 이제.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죠. 또 스트레스 유발 감정. 그전에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어 했는데, 뭐 이성과 헤어지면 엄청 힘들어 했는데, 이성과 헤어지는데도 괜찮다. 또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잘 다니고, 사회생활 잘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적응이 개선되더라. 이제 사람들은 부정 때문에 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친구를 새로 사귀기 시작하고, 애인도 사귀기 시작했더라. 또 가족도 만나기 시작했더라. 이제 사실 대인관계라는 게 우리가 적응의 촉도예요. 대인관계 능력 향상. 또 5번도 좀 중요하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사람이 이제 우울증이라고 쳐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안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뭐 취미 활동을 시작했다든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울증을 겪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그걸 우울증인지 몰랐는데 알게 모르게 겪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내가 우울하냐 아닌지를 알 수 있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우울해서 이제 극복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취미생활. 내가 취미생활이 이제 하게 되면은 역시 우울증이 극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 친구가 있고, 취미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임상적 접근과 개념적 접근. 임상적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능을 실체라고 가정해서 IQ죠. 지능검사 토구를 통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고, 개념은 지능을 이론적인 구성 개념. 지능을 실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뭐 개념일 뿐이다. 이런 건 읽어보지 마시고 이런 문제 나왔지. 다중관계 또 나왔죠. 아까 했으니 넘어갑니다. 아까 구성요소 하면 가로치고 프로그램. 구성요소 하면 이거니까 헷갈려. 올리가 아니에요. 올리 하면 철학이라는 거예요. 요소 하면
소셜 스킬 트레이닝, 사회기술 훈련이라든지 한자교육이라든지 가족교육이라든지 직업재활이라든지 지역사회 지지 서비스 다양한 주거 프로그램. 이해소검사, 이제 여기서부터 지능검사 나오네. 이해소검사가 특정하는 요인. 의해소검사는 뭐냐? 이거는 지금 이런 거죠. 가게에서 누군가의 지갑을 주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 이런 거예요. 돈은 왜 필요합니까? 사회생활 전반의 어떤 규칙이나 관습이나 이런 걸 알고 있는지 이런 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해니까 일단 단어 뜻을 알아야 돼요. 언어적 개념화 능력 및 언어 표현력, 사회적 이해력과 판단력, 사회적 성숙 정도. 이 이해 문제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또 이해 문제를 잘하면은 그 도덕 및 양심이 발달됐다. 초자가 좀 높다. 사회 현상, 사회 규범의 이해 및 이를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해 문제라는 것은 청소년으로 말하면 그 사회성과 관련되고 이걸 잘하는 애들은 사회 문제를 잘해요. 사회 과목을. 왜냐하면 사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폐적이고 이런 애들은 이걸 잘 못해요. 또 자폐증 애들은 사회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한테 관심이 있고 또 그 반사회적 인격장애 있잖아요. 품행장애 이런 애들도 이런 것에 사회에 좀 이렇게 이런 걸 그 초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해요. 그냥 자기 그 사회적 기준에 맞는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자기 욕구에 맞는 답을 해버려요. 뭐랄까요? 학교는 애 다니느냐? 무시 안 당하려고 한다든지, 법은 왜 필요하냐? 뭐 감옥에 안 가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대충대충 무성하게 대답해 버린다는 거죠. 심리감의 시행 뭐죠? 아까 했죠? 아까랑 비슷하네?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진단적 인상 파악, 심각도 파악, 전반적 심리 상대 파악, 치료 계획, 치료 기간, 치료 기법 선택, 예후, 호전 정도, 치료 효과 비교 및 검증. 이게 더 심플하네. 뇌졸중 환자.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방구 손상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글자 지우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와의 좌측 글자를 그러니까 눈을 좌측 글자를 지우라고 했는데 지우라는 게 이렇게 표시하게 한 거죠. 이렇게 슬러시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좌측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못 지웠다는 거예요. 탐색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편측 무시 증후군.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가? 좌측을 못 지었으니까 우측이. 좌측하고 우리 뇌좌하고 그 오른쪽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좌우 뇌는 그 우리 기능이 다르고 또 그 연결돼 있다 몸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방구가 손상됐다. 그래서 이런 이 같은 이제 이게 편측 무시 증후군이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검사.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림 그리기를 시켜야 돼. 그림 그리기. 그죠? 그래서 왼쪽을 못 그리면은 이제 시계를 그리라고 했는데 분명히 시계를 보여줬는데 시계 한쪽을 못 그려. 그게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뇌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 시계 그리기 검사, 뭐 선 나누기 검사, 알버트 테스트, 글씨 속어 뭔가 다 지우게 하는 거예요. 지우기 검사, 뭐 지능 검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힘들겠네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드로잉 맨 테스트, 남자 그리기. 최대한 쓰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이런 것은 뭐 아예 모르면 아예 모르겠을 수도 있겠네. 근데 뭐 왼쪽을 지우지 못했다 하니까 우방구 손상 정도는 할 수 있겠고 또 뭐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또 뭐 나름대로 또 아는데 서로 적으면 부분 점수 나올 수 있어요. 잔문 읽어보시고. 잔문이라는 건 적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잔문은 뭐냐면은 제가 임상심의사다 그러면은 이렇게 국가 기관에서 예를 들면은 시청에서 뭐 시청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체크하려면 어떤 검사이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나의 전문적 지식으로 그걸 자문을 해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언 같은 거. 그리고 또 이것도 자문이고 같은 임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미영 선생님이다. 고미영 선생님이 나한테 상담을 하다가 예를 들면 나한테 뭐 물어봐. 점심을 같이 먹게 됐는데 내가 최근에 이런 사람 상담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뭐 이렇게 갖춰준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런 걸 자문이라고 그러고. 또 선생님이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어디 학교라 해야지? 서울중학교다. 서울중학교 학생을 상담하고 있는데 서울중학교 선생님이
그 철수란인데 철수란에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철수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냐면은 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뭐 비밀 보장 의무는 좀 시켜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죠? 그 선생님한테도 모르겠어요.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부모의 도움을 얻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심리검사 결과는 안 알려주더라도 뭐 상담에서 했는데 이런 문제로 왔는데 이러이러 좋아졌다.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학교에서 좀 더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다 자문이라고 해요. 자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있는 문제죠. 이런 건 별표 2개 정도. 사고구사. 사고구사. MMPI 사고구사. MMPI 사구는 사구치네. 사가 반사회성이고 구가 경조증이에요. 반사회성 있는 사람이 힘까지 넘치네? 그럼 사고 치는 거죠. 그죠? 사고도 힘이 넘쳐야 칠 수가 있어요. 힘 없는 사람은 사고도 못 쳐요. 그냥 내가 한 몸 지탱하기 힘든데 무슨 사고를 치겠어요? 그래서 자살도 사실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 죽기 때문에 9번 척도가 높은 사람들이 확 질른대요. 오히려 우울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이렇게 양극성, 그죠? 우울했다가 이런 사람들이 또 자살 가늠자들이거든요. 사고의 특성, 먼저 액팅아웃이라는 거예요. 공격성과 충동성의 표출, 가로치고 액팅아웃이라고 적어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사고라는 것은 사고 구사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65점 이상이 우리가 유효하는데 4번이 좀 뭐 70점이고 9번이 65다. 그러면 사고고 9번이 뭐 저기 65고 9번이 70이고 4번이 65다 그러면은 구사예요. 이게 앞에 있는 게 더 높은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일단 생각이 깊지 않아요. 행동파다는 거죠. 행동파. 행동에 앞서면 또 참을성이 없어요. 욕구 충동을 지연시키는데 어려움 가져요. 이것은 좀 약간 태생이 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태생이 전두엽 기능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사고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반세포적인 사고. 그러니까 곧 들킬 걸 가지고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죠. 슈퍼에서 물건 훔친다든지,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태생이 조금 ADHD 요소도 있을 수가 있어요. ADHD들이 다 좋은데 충동성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걔들이 착하고 좀 그래요. 인간적이고. 근데 이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얘들 중 일부가 품행장애로 빠지고 또 품행장애 일부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되고 또 반사회적 인격장애 일부가 범죄자로 빠져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또 양심이 덜 발달돼 있다. 양심이나 윤리적 가치관이 덜 발달돼 있고 덜 확립돼 있어서 비행행동, 범죄행동. 이게 사고가 심해지면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전과자. 사고인 사람은 일단 사니까 사가 반사회성이지만 주장성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주장성. 사의 긍정적인 의미는 주장성이에요. 사가 임상 집단에서는 반사회성이지만은 그 정상 입장에서는 주장이에요. assertiveness. 잘 주장한다. 말 잘해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인상을 주지만 뭔가 가볍다. 그리고 착취적인 대인관계. 주로 이제 기부가 아니고 테이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센터에 올 때는 이제 이런 보호자나 뭐 누가 왔다. 굉장히 말 잘하고 선생님 우리 뭐 치료 잘해주면은 제가 나중에 뭐 제가 뭐 어디 기관에 있으니까 막 소개해 줄게요 막 이래. 그래서 싸게 해달라고 한다든가 할인해달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 딜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몇 번 하고 나서 좋아지면은 이제 내달라고 그래요. 다 저녁 다 내달라고 그래요. 네, 어쨌든 그렇더라. 왜 사고인 사람들은 이제 특히 사인 사람들은 사고 아니고 사인 사람들이 그래. 왜 사인 사람들은 그렇게 뒤통수를 남의 뒤통수 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인 사람은 환불건이 발생하고 이래요. 환불건이. 자, 여기서 또 설문조사. 그래서 끝까지 하고 나 설문조사 했네. 반사회적 인격장애, 청소년은 품행장애, 양극성장애. 사고 있는 경우에는 반사회 성격장애, 품행장애, 양극장애. 근데 엊그저께 어디 책을 보니까 청소년도 반사회 인격장애를 진단받을 수 있다. 그 DSM-5인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잘못 알았어. 자, 여기서 설문조사. 근데 설명하다가 금방 설문조사를 잊어버렸네. 참
야, 1분만에 잊어볼 수가 있냐? 싹 다 했어야 되는데. 아, 무슨 설문조사였을까요? 재밌는 거였는데. 뭘까요? 내가 어떤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한불건. 자, 여러분은 이제 상담을 내가 이제 그 예약을 해서 5번에 50을 받기로 했다. 5번에 50만 원을. 그리고 그 상담은 패키지로 환불할 수 없다. 라고 계약서를 썼단 말씀이죠. 근데 내담자가 2번 하고서 효과 없다고, 내달라고 한다. 자, 나는 내주겠다 1번. 나는 안 내주겠다 2번. 5번, 이제 5번을 일시불로 패키지로 결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주겠다 1번, 안 내주겠다 2번. 그래서 30만 원 내달라고 하는 거야. 내주겠다가 1번, 안 내준다 2번이다. 자, 우리 지금 보자. 또 누구 또 들어온 사람 있어? 우리 4명 아니에요? 김미성, 권미영, 권미영. 여기 또 김 누구야? 나까지 5이구나. 자, 내준다는 우리 고미영 선생님. 왠지 들어봅시다. 자, 고미영 선생님 왜 내줘? 제가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주고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 이제 나도 포항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응? 네. 나도 포항에서는 사실 우리 김신희 선생님 지금 포항에 살고 계시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잘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겨우 이제 내가 100만 원을 한 달에 벌었으면은 30만 원은 환불권이었어요. 그냥 내줬어요. 그냥. 왜냐면 난 싸우는 걸 좀 싫어해. 난 어렸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여렸어요. 그래서 누구랑 싸우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줬는데 서울에서는 안 내줍니다. 서울에서는. 그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상담 초짜다. 초짜여서 이제 내가 나의 문제가 확실히 있으면 내줘야겠죠. 내가 정말 중대한 실수를 했을 때. 그죠? 언어적 실수를 했다든가 명약 가능한 나의 실수면 내줘야겠죠. 그죠? 근데 아무 잘못한 게 없으면 이제 안 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제 계약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은 계약서 우선이기 때문에 안 내줘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제가 좀 이 부분을 살짝만 언급하자면은 이런 내가 정당할 때도 내담자가 단순 변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내담자의 그런 방법은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는 거거든요. 소비자. 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소비자 보호원에서 그러면 나에게 의견을 또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협상이 되면 이제 괜찮은데 협상이 안 되면 이제 소비자 분쟁위원회에 넘어가요. 그 소비자 분쟁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이제 그 서류를 통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해줘요. 하에 그런 조정서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받아들이면 끝나는데 거기서 쌍방이 누구라도 안 받아들이면은 이제 안 받아들이면 민사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내담자 관련 이야기는 조금 하기가 그러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안 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거라면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상담사도 이게 직업이 이게 공적 직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일에 연루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딱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20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할까? 이것도 뭐 최신 기출이니까 한번 봅시다. 철수란 A는 만 7세였다는 거예요. 만 7세면은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네요. 대구에 있대, 대구. 대구 경상도네. 우리 고민호 선생님이랑 다 대구 계신 경상도에 있는데. 철수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치원에 다녔고
유치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입학해가지고서는 수업에 이렇게 집중을 애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수업 시간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그리고 성적도 저조해. 친구들도 철수를 싫어해. 이거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죠. 공부도 못하지, 산만하지, 그죠? 친구들도 싫어하지. 그러면 학교 가기 힘들어요. 학교 안 간다고 그러죠. 요즘에 서울대 상담센터 이슈는 등교 거부예요. 학교 안 간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를 하면서 등교 거부 애들이 거의 많이 오고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다 있어요. 저는 제 청소년들은 그냥 학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들은 학교 안 가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자살 다음으로 힘든 문제가 자살하겠다는 문제 다음으로 힘든 게 학교 안 가는 거예요. 얘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학교에 청소년들을 위한 무슨 쉼터가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IQ를 검사했더니 언어성 IQ 79, 동작성 IQ 78, 전체 IQ 75. 자, 70에서 79. IQ로 말하면 어떤 IQ죠? 자, 뭐라고 이걸 전문 용어로? 70에서 79. 잘 모르겠어요? 경계선 수준이죠, 경계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지금 이런 애들 느린 학습자라고 하더라고요. 경계선 느린 학습자라고 해가지고 또 그런 애들 뭐 상담하고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일단 얘는 IQ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뭐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 전문 칭하는 게가 있어요. 슬로우 러너예요. 슬로우 러너. 느린 학습자 맞네. 학습 지진. 그래서 산만하잖아요. 산만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과잉 행동이 있고 집중을 못하니까 또 학업 성과 부진으로 미뤄봤을 때 ADHD가 일단 의심되고 1차적으로 또 지능이 낮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 수준의 지능으로서 학습 지진. 우리가 이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걸 학습 지진이라고 그래요. 슬로우 러너. 느린 학습자. 한글로 느린 학습자.